암을 겪으신 분들의 약 3분의 1 정도가 피로감을 느끼신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느끼는 피로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 상태일지라도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만약에 내가 힘들어서 조금 더 쉬고 신체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은 더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는 세컨드 닥터 구슬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 경험 후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김종관 과장님, 두 번째 촬영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첫 촬영은 약간 조금 얼떨떨했던 것 같은데 네. 두 번째이니만큼 더 많은 좋은 정보들을 드리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씩씩하게 암 경험 후 궁금한 점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가보실까요? 암 치료 후 걷기 운동만 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근력 운동 꼭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뭐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네, 꼭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뭐 당연히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죠. 네, 아무래도 접근성도 좀 높고 뭐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 하실 수 있는 운동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왜 근력 운동을 해야 하는지 좀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암 수술이나 암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근육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내 몸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게 돼요. 아무래도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양 자체가 적어지게 되면 굉장히 몸이 피로하게 되고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혈당 조절이라든지 이런 대사적인 기능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반드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궁금증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체중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상 체중 범위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신데요. 암 수술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게 정상 체중이라는 의미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암 재발률을 봤을 때, 암이 재발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비만하거나 과체중이신 분들이 암 재발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는 진짜 평생 숙명과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정상 체중이라 함은 BMI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신체 질량 지수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신체 질량 지수가 18.5에서 23.0 수준을 저희가 정상 체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수준 안에 자신의 체중이 들어가도록 반드시 꾸준한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저도 해당하는 건데 네네네. 운동은 하고 싶은데 숨이 헐떡해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드리는 대답은 똑같아요. 일단은 힘드시더라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그냥 막 운동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한 번의 운동에서 30분간의 운동을 하라고 권장을 드렸다면 그 30분조차 운동하시는 것이 힘드실 때 10분, 10분, 10분씩 3번 나눠서 운동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 시간을 어느 정도 나눠서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몰랐던 사실이에요. 저는 1시간 운동하면 1시간을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끊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 1시간을 연달아서 운동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는 있지만 조금씩 시간을 나누어서라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네. 암 치료 후 잠이 잘 안 오네요. 뭐 이런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운동으로 혹시 많이 완화가 될까요? 운동의 어떠한 기전이 수면 장애에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많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실제로 운동 자체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뭐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불안감 혹은 뭐 체력 저하, 그런 기전들에 있어서 운동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니까 상쇄적으로 수면 장애가 조금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면 장애를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운동 방법은 근력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약 80에서 150분 정도 꾸준히 지속하신다면 수면 장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너무 피로해요.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피로도 같은 경우는 암을 겪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암을 겪으신 분들의 약 3분의 1 정도가 피로감을 느끼신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느끼는 피로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 상태일지라도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만약에 내가 힘들어서 조금 더 쉬고 신체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은 더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목표가 있을까요?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을 목표로 하시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 30분 너무 운동량이 적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실제로 해보면 그게 만만치 않은 운동량이거든요. 힘들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뭔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난 이만큼의 운동을 해야 돼 라고 강박관념에 쌓이지 마시고요. 아주 가벼운 운동부터 적은 양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때는 가급적 그래도 그 날 중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을 골라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피로하면은 사실은 좀 쉬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컨디션에 맞춰서 타이밍을 잘 보시고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장류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으시고, 장류를 통해서 어느 시기에 배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운동조차도 약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장루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특정적인 운동에 장애를 받거나 하기 힘들다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아주 격렬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장루 주머니를 갖고 있다. 여기서 혹시 변이 누출되면 어떡하지? 혹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아예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운동을 하시기 어려워하시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일단 운동을 하시기 전에 장류 주머니를 한번 비우세요. 그리고 미리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코스를 정해서 운동 코스 안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렇겠네요. 네. 이 질문 또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네. ADT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네.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네네. 네. ADT 치료는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 몸에서 나오고 있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시켜서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 치료제를 활용하면은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고 근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간단하게 뭐 윗몸 일으키기, 팔 부페 펴기, 뭐 앉았다 일어서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맨몸 운동도 충분히 근력 강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도 꾸준히 집에서 해주시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세컨드 닥터에서도 충분히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는 근력 운동이 잘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니까 저희 세컨드 닥터를 활용하시면 쉽게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컨드 닥터에서 운동과 영양에 대한 지금 상담 서비스를 현재 실시하고 있죠?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 세컨드 닥터에서는 운동관리, 영양관리 전문가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24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관리사분들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마구마구 전달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용하셔서 많은 다양한 도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운동 전문가이신 김종가 과장님과 암 경험 이후에 생기실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번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컨드 닥터 TV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